열린 방송 함께하는 지상파 한밭 FM 93.7MHz 장은종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곳, 오늘 마마 이곳 시작합니다. 네, 한 권의 책이 사람의 인생을 담는 것이죠. 그래서 휴먼 라이브러리 마마 이곳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마음쉼터 심심풀이 미술치료 전문가 한옥정 선생님, 그리고 김애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쉼터 심심풀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한옥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쉼터 심심풀이에서 함께 공동체를 하고 있는 김애리라고 하고요. 현재는 대전 지역에서 미술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두 분 다 미술 치료사세요. 마음쉼터 심심풀이. 딱 이름 들었을 때 심심풀이? 이게 어떤 걸까 하는데 어떻게 이 이름을 짓게 되셨나요? 처음에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돈도 아니고 뭐 다른 걸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자. 네. 그게 이제 미술치료였고 미술치료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마음을 쉬는 곳. 그런데 이제 마음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 그래서 네. 사실은 심심이 우리가 심심할 때의 심심도 있지만 마음심, 마음을 쉽게 풀어드립니다의 뜻이 있는 심심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쉼터 심심풀이라고 네.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음쉼터 심심풀이는 어디에 있나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유성구의 서쪽에 제일 서쪽에. 끝에 있는 네. 진잠, 네. 그리고 교촌동에 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을 분들이 모여서 함께하게 되었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몇 분에서 같이 하셨어요? 6명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정말 궁금한데요. 저희 첫 곡 아이유의 아이와 나의 바다, 우리 김애리 선생님께서 선곡하셨어요. 네. 선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노래 가사가 워낙 좋아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런 나와 화해하는 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마음이 힘들 때 들으면 힘이 되는 노래라서 같이 듣고 싶어서 선곡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 아이와 나의 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 내가 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맘이 가난한 밤이야. 거울 속에 마주친 얼굴이 어색해서 습관처럼
내 안에 바다가 태어난 곳으로 휩쓸려 길을 잃어도 자유로워 더 이상 날 가두는 어둠에 눈 감지 두 번 다시 날 모른 척하지 그럼에도 여전히 가끔은 삶에게 지는 날들도 있겠지 또다시 헤매일지라도 돌아오는 길을 알아. 여기는 한번 컷하고 갈게요. 네, 클릭이 천천히 됐어요. 자, 마음 쉼터 심심풀이는 어떤 곳일까요? 김혜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아까 마음심 하셔갖고 이렇게 마음을 쉬는 곳, 사랑방 어떤 곳일까요? 한마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사실 네. 만들긴 했거든요.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자기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면 좋겠다. 사실 심리 상담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내 마음을 막 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편견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마을에서 같이 살아가는데 느끼는 힘듦이나 어려움을 와서 같이 얘기하고 그냥 와서 사랑방처럼 쉬었다 가면 좋겠다. 네. 누구한테라도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꼭 상담이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보단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게. 그럼 항상 문이 열려 있고 이렇게 방문을 해갖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인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곳입니다. 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가 있고 그 벽면에 있는 달, 문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제가 달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또 저희 남편이 이제 그런 우주, 네. 뭐 달, 별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제 장성에 천문대를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달이 엄청 큰 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를 보고서 제가 이제 심리상담 카페를 열면서 난 저 달을 가져와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부탁을 해서 달을 만들어 달라고 땡깡을 좀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달을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네. 저 광고 네. 간판 하시는 분께서 이제 사진은 저희가 찾아서 네네. 갖다 드리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죠. 제작을 하셨군요. 네.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딱 들어가자마자 있어도 눈에 띄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이 함께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한옥정 선생님이랑은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게 된 네. 직장 동료여가지고 지금 한 9년, 10년 차 된 것 10년 같아요. 차 되셨고 마음 쉼터 심심풀이를 함께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거는 한 7년? 칠 년 7년 정도. 차네요. 네. 그럼 벌써 마음 쉼터가 7년이나 네. 된 마을 공동체군요. 네. 그렇다면 마을 공동체 활동, 대표적인 활동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들은 대표적인 활동이 많은데요. 네. 주로 이제 책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책이나 힐링책, 자서전 책
어르신들,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돌리고 네. 이제 그 돌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책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 그러면은 벌써 그걸 몇 년 차 되신 거예요? 그렇게 책을 만드신 지? 한 3, 4년 3, 4년 됐고 벌써 저도 갔을 때 봤는데 권수가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분 한 분 그분들이 모여서 선생님하고 작업을 해갖고서는 나만의 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죠?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럼 또 다른 활동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되게 상도 받고 주목을 많이 받았고 초청을 받아서 춘천에 가서 저희가 발표도 했던 건데요. 이제 굴다리 만들기 네. 예,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이틀은 굴다리 안심기를 디자인하다. 아. 이런 제목으로 했어요. 이제 저희 네. 마을의 특성인데요. 우리 마을에 진잠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고속도로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 이제 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길과 길을 연결하는 곳이 네. 고속도로가 있다 보니까 굴다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진잠이 워낙에 넓은 곳이기도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굴다리가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을 사람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산장산이 있어요. 산장산이 우리 마을에서부터 저기 하카동, 네. 네, 그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제 둘레길이 있어요. 네. 대전에 둘레길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니는데 낮에도 너무 깜깜하고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기는 다니는데 뭐 위험하지 않다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젊은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에리 선생님도 겁이 굉장히 네. 많은데 혼자서는 절대 가지 않는 아, 네, 그런 그쵸. 곳이고 깜깜하고 이러면 무섭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아이들이 거기에서 나쁜 짓을 할 수도 하기에 있고. 되게 좋은 장소가 아, 될 것 같아서 근데 밤에는 불이 살짝 켜지는데 낮에는 굉장히 깜깜했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조금 뭔가 환하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곳을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꾸미고 조명을 달고 해서 되게 아름답게 꾸민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굴다리 사업은 한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한 프로젝트예요? 저희 한 계절 정도 한 것 한 같아요. 계절. 네. 그럼 거기 직접 이제 그림도 그리시고 그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해갖고 굴다리가 완성됐나요? 처음에 이제 타일을 붙이자, 뭐 벽화를 그리자처럼 그림을 그리자는 말도 있었는데 벽화가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고 다시 보수해줘야 되는데 그러기도 어려워서 그럼 타일로 그림을 그리자 해가지고 앞뒤 네. 겉면은 타일을 이제 색 타일을 깨가지고 그걸로 저희가 디자인한 그림에 붙이는 작업으로 해서 타일 그림을 만들어요. 모자이크? 네, 처럼. 모자이크처럼 타일 붙여가지고 그림을 만들고 안쪽에는 저희가 그 주민들한테 산장산 하면 네. 생각나는 것들, 아. 뭐 진잠하면 생각나는 것들 그림을 받았어요. 네. 타일에 그 타일들을 중에 예쁜 타일을 선정해서 조명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안쪽엔 그 조명이 달려 있어요. 아. 그림이 그려져요. 그럼 그 조명은 항상 켜져 있는 거예요? 항상은 아니고 어두운 시간, 그러니까 아침에도 어두워서 저희는 밤에는 어차피 불이 켜져요. 그쵸. 근데 낮에도 어두운데 낮에는 불이 안 켜지니까 태양 열판을 네, 달아가지고 낮에 뭐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뭐 5시까지 켜지게 네. 만들어놨어요. 오, 그러면 비포 애프터 그 뒤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뜨거웠죠. 사실은 저희가 몰랐는데 그거를 준비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마을 사람들의 수건 사업이었더라고요. 너무너무 거기를 개선하고 싶었던 곳인데 이제 행정적으로 많이 네. 얽혀 있다 보니까 쉽게 그게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가 네.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운이 좋게도 정말 어떻게 그 대부분의 행정의 이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이 연결돼서. 돼가지고 이게 허가가 쉽게 다 난 거예요. 오. 네, 물론 이제 저희는 어려웠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너무 어려웠던 거를 쉽게. 어쨌든 그거를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오.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럼 굴다리가 환하게 이쁘게 그 타일들이 쫙 아름답게 되어 있겠네요. 네. 그래서 또 우수 사례로 발표도 하러 갔다 오시고 그럼 또 다른 굴다리에 또 하시나요? 아니면 그 하나만 하나요?
다시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꿀다리가 아까 많다고 하셔갖고 대표적으로 거기 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다가 해놨다고 합니다. 네, 네, 네. 한번 구경도 가보시고요. 정말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프로그램 제가 저번에 들었을 땐 또 막 축제 같은 거 하실 때도 가수도 오셔갖고 막 떡도 나눠주시고 이게 좀 진잠이라는 곳이 굉장히 이렇게 어르신도 계시고 잘 세대가 같이 연결고리가 돼서 잘 지내나요? 어때요? 노년층이 많은 마을이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날에 뭐 플리마켓 네. 하는데 참여도 해보고 사실 저희는 뭘 팔거나 이런 부스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날 큰 그림을 한 장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진잠이라고 써서 이렇게 큰 그림을 하나 그려서 쪼갰죠. 그리고 쪼개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그냥 색칠 한번 해볼래? 아이들한테 어르신 색칠 좀 해보세요 해가지고 색칠한 조각들을 이제 자기 그림의 번호에 맞게 붙이면 하나의 큰 진잠이라는 예쁜 뭐 그림이 완성되는 거여서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런 거 해보니까 뭐 재미도 있고 그쵸. 완성된 하나의 그림을 보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소통하려는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미술 치료니까 네. 그런 매체를 가지고 활용을 많이 했죠. 그럼 현재도 플리마켓이 계속 쭉 이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때때마다 이렇게 특별할 때만 하나요? 작당 모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되고 네. 또 우리 한번 해야지 이렇게 모여서 뭐 게릴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 공동체들이 또 모여서 마음 맞는 분들이 모여서 한번 쫙 열고 딱 빠지고 이렇게 하는군요. 네. 아, 즐거운 일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벌써 7년 차시고요. 자, 두 번째 곡입니다. 신현이와 김루트의 오빠야. 아, 네, 우리 한옥동 선생님이 선곡하셨는데 어떤 곡일까요? 저희 딸이 좋아합니다. 아, 딸을. 네, 네. 딸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라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거나 어디를 갈 때마다 이 곡을 한 반복해서 7번, 8번은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톡톡 튀는 곡입니다. 네. 오빠야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잘생긴 얼굴 자꾸 귀에 맴도는 그의 촉촉한 목소리. 네가 좋아하는 그 남자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나 들뜬거니.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너무나 궁금해.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누구도 말을 안 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누구도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면 멀어질까 너무 두려워. 너를 잃기가 나는 너무 무서워. 말을 하면 멀어질까 너무 두려워. 너를 잃기가 나는 너무 무서워. 좋아하는 마음에 떨리는 날들에 더없이 마음이 커지고 설레는 마음에 설레는 날들에 난 헤어나올 수 없어.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린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에 좋아해가 딱 뒤에 나오네요. 그러네요. 네, 신현이와 김루트의 오빠야 듣고 왔습니다. 미술치료 전문가로서의 삶이 어떤지 궁금해요. 굉장히 두 분 다 이렇게 좀 차분하신데요. 미술치료, 네, 선생님으로서 어떠신가요? 삶이요. 음. 똑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하고 별거 다를 거 없고요. 그냥 똑같습니다. 사람은 되게 많이 만나는 직업이기도 하죠. 사실, 그죠? 이게 좀 연령대를 이렇게 맞춰서 만나시나요? 아니면 정말 다양한가요? 저희가 일부러 연령대를 맞춰서 만나진 않고요. 그냥 다양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아. 필요한 사람들은 네. 가장 어리게 만났던 친구 저는 18개월 된 아이부터 네, 아주 고령의 어르신까지 만나봤고요. 에리쌤은 선생님도- 어떠세요? 저는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어서요. 아, 사실은 아동 청소년들을 제일 많이 만나요. 아, 특히 요즘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네. 있거든요. 발달장애 친구들. 네, 맞아요. 그럼 그 친구들하고 미술을 통해서 네. 좀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나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사실 뭔가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해서 그림으로 같이 소통하는 것들이 재미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있는 친구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그림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사실은 거기에 개입하면서 같이 너의 그림에 내가 좀 개입할게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그 아이의 심리 상태, 감정을 좀 이렇게 탁 들여다보실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은 사실 그림 검사라는 것들이 따로 있어서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네. 현재 감정 상태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거고요. 네. 주로 수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미술 매체를 가지고 아이와 소통하는 데 씁니다. 아이가 이 어떤 매체를 좋아하는지를 보고 또 새로운 매체를 주면서 약간 새로운 것에 적응하고 낯선 것에 적응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아, 그럼 이 친구들이 딱 선생님 만났던 케이스 중에 진짜 많이 변화가 되었다거나 선생님 보람을 느꼈던 그런 친구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많이 만나요. 네. 그런 친구들 중에 처음에는 울기만 하고 뭔가 물건들이 있으면 던지고 싫다고 하고 화만 내다가 이제 저하고 같이 계속 수업을 하면서 말도 트이고 이제 자기 감정 표현을 하는 거죠. 자폐 네. 스펙트럼 가진 친구들은 사실 뭔가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쵸. 일반적인 저 싫어요, 뭐 화났어요, 속상해요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울거나 때리거나 하는데 이제 말로 선생님 나 화났어 이렇게 말하거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근데 여전히 그게 어렵지만 이제는 약간 그게 소통이 돼요. 일반적인 소통. 아, 네. 선생님 미안해요도 할 줄 알고. 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컸다라는 걸. 그럼 이렇게 느끼죠. 한 친구를 꾸준히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겠어요. 네,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단기간의 변화는 기대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적게는 뭐 6개월, 뭐 1년 이상 만난 친구들도 있고 제가 네. 그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제가 그 회사를 지금 4년째 다니고 있는데 4년 동안 만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아, 4년이면 진짜 성장 과정을 함께 하는 친구네요. 유치학이었다가 이제 네. 학교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있죠. 아, 그러면 딱 나는 이 나이대가 맞다 이런 것도 있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말 안 듣는 친구들을 좋아해요. 네, 정말로 약간 자기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친구들이 자기 주장이 있고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네. 근데 이제 막 그냥 소위 말해 막나니 같다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그래 이 친구랑 이제 해보는 거야라는 열의가 불타올라서 같이 친해지고 아이가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를 함께 이제 부대끼면서 가르치고 이런 걸 좋아해서 남자 아이들 특히 네.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남자 친구들을 좀 편애하는 편이에요. 편애까지. 편하게 하는. 아, 네, 네. 편하게. 네. 아, 그럼 한 번 만나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몇 시간 요렇게 만나는 일주일에 거죠? 한 번 뭐 50분. 아, 만나서. 한석정 선생님 어떠세요? 질문이. 네, 질문이 어떤 연령층을 만났을 때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아. 편하고 같이 함께하고 그러신지. 저는 에리 선생님하고 좀 다르게 어린아이나 이제 그런 미취학 아동이나 네. 이런 그 대상보다는 또 장애가 있는 친구들보다는 이제 좀 말이 그래도 좀 통하는 청소년 아이들이나
이제 어른들, 성인들 그리고 노인층이 저는 이제 상담하기에 훨씬 편하다기보다는 재미를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사실 공감사회적 협동조합이랑도 함께 하시면서 암경험자의 그림책도 같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말 같이 소통하고 만들어내는 그 제작 과정,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선생님 그림책도 있어요. 그죠? 네. 체움이라는 맞아요. 책. 저희가 한번 기술적으로 그 자막을 한번 넣어볼까 하는데, 네. 체움이란 책 어떤 책인가요? 체움이라는 책은 저도 이제 제가 암 경험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저도 이제 암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하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암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공허함과 허탈함, 정말 그런 이렇게 소진 그런 거에서부터 서서히 에너지가 채워져 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조금은 그래도 일상생활이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시간 동안에 그런 저의 에너지 상태 그런 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치유하는 데 있어서 많이 했던 게 걷기였고 그 걷기를 통해서 저는 이제 사계절의 그 계절감도 느꼈고 아침 저녁의 그 느낌과 주변의 풀과 꽃과 이런 것 자연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약하지만 책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저자십니다. 책. 네, 그죠. 체움의 저자 한옥정님이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림으로만 되어 있어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미술 치료 전문가로서 좀 막 기뻤거나 슬펐거나 이렇게 좀 보람이 있었거나 이런 특별했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경험들은 이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에 의해서 상담이 종료될 때 아직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더 만나야 하는데 어떤 부모의 변심이나 어떤 다른 생각 때문에 이제 아이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끊겼을 때 그때 그런 안타까움 마음 아픔이 있기도 하고요. 또 결국에는 이제 부모 탓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이제 어린 아동일수록 문제 행동이 생기거나 이런 거는 사실 부모를 가장 많이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너무 그게 이제 가슴이 아프고 좀 안타까워서 저는 아이들 상담을 맡게 되면 사실 부모 상담에 더 많이 좀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인식이 변화가 되고 개선이 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함께 가야 되네요, 그죠? 아이와 엄마나 아빠, 양육자가. 에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좀 기뻤거나 혹은 되게 슬펐거나 안타까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희노애락. 저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작은 것에 이렇게 와 이렇게 변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늘. 그러니까 그날 막 보드 게임이 안 되는 친구가 이제 규칙을 지킬 줄 알고 이러면은 정말 뿌듯하고 좋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약간 그래서요 그게 뭐요? 걔는 언제 나아지나요? 이런 말씀하실 때 이 작은 것의 변화가 아이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런 것을 잘 무심하게 받아들이실 때가 제일 속상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맞아요. 진짜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크게 딱 변화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게 항상 같이 있다 보면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큰 변화. 우리 아이를 키울 때도 사실 키가 오랜만에 보면 진짜 커 있는데 항상 매일 같이 보다 보면 키가 큰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미세한 그런 변화들도 정말 칭찬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옥상 달빛의 세레머니인데요. 우리 에리 선생님이 고르셨어요. 이 노래는 어떤가요? 제가 옥상 달빛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공연도 보러 다니고. 근데 세레모니라는 노래는 너를 축하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날도 축하해 줄게 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 사실 뭔가 잘해야만 칭찬받고 축하받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많은데 그런 날도 나를 믿고 축하해 준다는 이 노래가 힘을 주는 것 같아서
정말 기대됩니다. 저도 처음 듣는 곡인데요. 옥상 달빛의 세레머니 들어보겠습니다. 너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너에게 미소를 주고 싶어 길고 긴 터널을 지나 도착한 너에게 외로운 날들은 이제 안녕 더 이상 슬픈 하루는 다 지워버려 무지개 끝에 거의 다 왔어 누구에게도 말 못한 실패와 괴로움 모두 있고 널 위한 세레머니를 해도 돼 이제껏 살아온 너를 위해 세레머니를 해줄래 지금까지 견뎌온 나를 축하해 이제는 살아갈 너를 위해 세레머니를 해줄래 힘든 날도 아무것도 아닌 날들까지도 축하해 혼자 남겨진 시간 속 아득한 이 길의 끝에 서서 널 위한 세레머니를 시작해 이제껏 살아온 너를 위해 세레머니를 해줄래 지금까지 견뎌온 나를 축하해 이제는 살아갈 너를 위해 세레머니를 해줄래 힘든 날도 아무것도 아닌 날들까지도 네. 옥상 달빛의 세레머니 듣고 왔습니다. 어떤 세레머니가 좋을까요? 저는 이게 딱 들으면서 하루하루가 되게 파티처럼 즐겁게 레드카펫 쫙 깔아놓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막 항상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여보 오늘 레드카펫을 깔아봐요 한번 할까요? 네, 그렇다면 자 저희가 그림책 이야기도 계속 나눴는데 정말 그 그림책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어떠세요? 이렇게 어떤 점을 느끼시고 계신지 이후에 어떤 계획도 있으신지. 느끼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삶은 다양하고 그 삶의 깊이는 그 사람마다의 그 깊이가 다 다르고 다르지만 참 깊다. 네. 네. 그런 느낌을 항상 받고 있고요. 그래서 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삶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이 더 재밌고 계속 하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같이 작업을 하시나요? 이렇게 어르신들 그룹이 한 뭐 10명이다 이랬을 경우 함께 네. 하시나요?
선생님이 주로 하시고 제 보조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너무 이제 인원이 많으면 나눠서 이제 두 팀으로 각각. 나눠서 주 강사, 주 강사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엔 이제 어르신들이 책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리면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그쵸. 하고 사실 미술 매체를 다뤄보시는 게 어색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읽어드리면서 어르신들이 기억 속에 있는 거리들을 뽑아내요. 뭐 고향에 대한 거나 음식에 대한 것들에 대한 책을 읽어드리면서 뭐 나 어릴 때는 나 시집 가서는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게 거리를 좀 내어드리고 그러면서 미술 매체들도 경험하게 해드려요. 네. 뭐 색연필, 물감, 매직, 뭐 또 다른 뭐 점토 이런 것들을 안 다뤄보셨고 잘 써보지 않으셨던 것들을 만져보시면서 와, 세상 좋아졌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면서 다루게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르신들이 어떤 주제로 책을 만들고 싶으신지 하나를 정해서 이제 책을 만들고 이야기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을 해요. 아, 그럼 한 몇 주 과정일까요, 그게? 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다른데 저는 한 3달쯤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한 12회기. 12회기.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제 다양한 뭐 오일 파스텔, 색연필, 사인펜 다 이제 해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림에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정말 조금 힘든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처음에 나는 못해 이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르신이 꼭 뭔가 잘 그리지 않아도 되고 이걸 꼭 색깔이나 모양으로 해도 된다고 이제 다른 방향을 알려드려요. 꼭 화가처럼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토끼처럼 그려도 되고 세모로 그려도 돼요 하면서 다르게 해도 충분히 이게 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아니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조금씩 옆에서 도움을 드리기도 하죠. 아, 그러면 이제 이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또 듣고 맞아요.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대부분은 네. 어르신들의 이야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고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의 그 말투, 네. 네, 어투, 뭐 네. 사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읽다 보면 정말 그냥 그 어르신의 말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고치지는 않는데 이제 그래도 약간 어순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의 매끄러움을 위해서 네. 살짝 수정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진행된다고 네. 보시면 좋아요. 네. 이 책들이 딱 완성됐을 때 그 뿌듯함이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특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실 뭐 자서전 만들기 이런 과정들도 꽤 있는데 그림으로써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만의 책이 한 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다 다르신데요. 이제 정말로 이렇게 그 우울감과 그런 힘듦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다들 웃고 살지만 그 안에서 이제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힘든 네. 상황 속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하시면서 너무 힘든 상황,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죠. 네. 힘들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냥 저희 프로그램 진행하는 동안 내내 우셨던 분이 계셔요. 할 때마다 우시고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울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힘이 생기신 거죠. 그리고 웃기 시작하시고 책이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엔 직업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오. 사회활동을 하신다고 그 연세에 그런 걸 이제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이제 정말 가족들에게 소개를 하고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족들도 감동을 받고 그다음에 당사자인 어르신도 이제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죠.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내면에 힘이 생긴 거네요. 네, 네. 진짜 사회 활동까지 하시게 된 거는. 에리 선생님은 딱 기억에 남는 어르신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혹은 스토리? 어르신들은 그냥 부모님이 정해주는 짝을 따라서 결혼한다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연애 결혼하신 어르신의 연애 이야기를 들을 때 네, 뭔가 이제 읍내에 있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로 해가지고 약속을 잡고 부모님 몰래 네. 이제 연애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들으면 야 사람 사는 거 똑같구나 생각 들고 그 시대에 정말 풋풋하다 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때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하면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표정이 나와요. 그 주림진 얼굴에 소녀 같은 얼굴이 나올 네. 때 그런 시간들이 참 저는 좋고 그런 얘기 들을 때 또
저도 같이 약간 설레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이 그림책들을 어디에서 항상 좀 전시도 하고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구랑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또 특이했던 게 코로나 블루, 코로나를 이겨내는 또 이제 마음 그림책 그리기도 있었고 또 공감하고 함께한 암경험자, 특별한 이제 뭐 건강 취약 계층이라든지 이렇게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그림책 만들기도 있고요. 그 외에 또 누구나 관심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니겠어요, 그죠? 네, 맞아요. 아이들도 가능할까요? 아이들도 가능하죠. 그렇죠. 네, 얼마든지 가능하고 오히려 아이들이 갖는 그 독특함, 네. 네, 톡톡 튀는 그런 그 언어와 네. 그림들이 있어요. 그거는 또 그건 나름대로 굉장히 예쁩니다. 그쵸. 네, 가족이 치유되는 그런 그림책으로 또 만들어 보는 것도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또 이걸 연계해 갖고 우리 마음쉼터 심심풀이 그 공간에 책방하고 또 출판사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곧 7월에 또 오픈식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이제 하시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미술치료사로 하면서 이제 작품들이 항상 아쉬워요. 네. 이게 어느 순간에는 제가 이제 드리기도 하지만 근데 저한테 그냥 이제 작품을 하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냥 가시거나 하면 제가 그거를 계속해서 쌓아둘 수는 없어서 사진을 찍고 사실은 거의 폐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폐기를 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게 참 이제 아쉽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시작된 게 그림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작품들은 이제 그림책으로 네. 만들어드리거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그림책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조금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판매와 전시를 할 수 있는 출판사와 서점을 함께 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더욱 바빠지시겠어요. 네, 네.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방이자 책방의 역할과 이제 출판 네. 까지 하시니까 더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또 김애리 선생님하고 함께 하시니까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한옥정 선생님이 선곡하셨어요. 이적의 돌팔매. 네, 네. 이 곡 선곡의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는 딸이 좋아하는 오빠였고요. 네, 지금은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 자, 이적의 돌팔매 듣고 오겠습니다. 우린 제각기 다르지 모두 닮은 존재라면 외려 이상하지 우린 같을 수 없지 인생은 말하자면 그걸 알아가기 하지만 누군가 너를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힌다면 그땐 우린 또 하나지 돌팔매를 그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Get up 같이 안고 일어나 그걸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Hands up 다시 손을 내밀어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디뎌가 우린 완전히 남이지 서로의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지 우린 때론 적이지 한 곳을 향해 가며 겨룰 때도 있지 하지만 누군가 너를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지우려 한다면 그땐 우린 또 하나지 돌팔매를 그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Get up 같이 안고 일어나 그걸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Hands up 다시 손을 내밀어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디뎌가 Get up 같이 안고 일어나 그걸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Hands up 다시 손을 내밀어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디뎌가 내가 널 어떻게나 믿어 그들과는 달라 너도 나와 다른 칼라 갈았었잖아 날 향한 칼날 달콤한 말로 내 눈을 막고 한 손은 악수를 다른 한 손은 그들과 박수를 지치 내가 어찌하라 그 손 집어치워 무슨 말을 한들 넌 듣고 싶은 대로 듣잖아 믿고 싶은 대로만 믿잖아 진실은 내 진심은 그게 진짜든 아니 가짜든 그게 모든 관심 없잖아 이미 답을 정해놨잖아 Get up 같이 안고 일어나 그걸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 Get up 같이 안고 일어나 등을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Hands up 다시 손을 내밀어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디뎌 Get up 같이 안고 일어나 등을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Hands up 다시 손을 내밀어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디뎌가 제발 너희들과 다르다고 말해줘 등을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상처로 뒤덮인 내 손 다시 잡아줘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디뎌가 네, 이적의 돌팔매 듣고 왔습니다. 뭔가 막 되게 영웅처럼 뭔가 반에서 뭔가 왕따 당한 아이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를 막 우리가 지켜주고 이런 상상이 되네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쵸. 이제 그쵸. 맞아요. 그런 거 저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그래서 아들이 이 노래 아들 때문에 듣게 됐는데 들을 때 굉장히 막 뭔가 이렇게 영웅심 제가 마치 그런 영웅이 된 것 같은. 가자 해결해줄게 이런 느낌 좋습니다. 자, 2023년 개인적인 소망 있을까요? 이제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어요. 에리 선생님 어떠세요?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벌써 반년이 갔는데 네, 개인적인 소망 저는 매년 그림을 하나씩 그리는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치료사도 자기의 작업이 중요해서 사실은 매년 저를 위한 그림을 하나씩 그리는데 올해는 아직 떠오르거나 계획이 있진 않지만 올해도 나를 위한 그림 한 점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과 운동을 하자고 올해 초에 생각을 했는데 네. 아직도 운동을 뭔가 정하고 배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하반기에는 새로운 운동 하나 배워서 건강에 네. 또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옥정쌤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올해 목표에 이제 서점과 출판사를 네. 목표를 하고 달려왔고 어쩌다 보니 지금 이제 반절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시작을 거의 이제 하기에 앞에 있거든요. 네. 두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가 가기 전에 책을 출판사로서 책을 내고 싶고요.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서점에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모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네.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의미 있는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네, 그런 걸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들어간 서점에서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또 치유사분들이 계시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고 네. 따뜻하고 네. 그런 이제 네 진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으로 계속 성장하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한옥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공감사회적협동조합과 또 충남대학교 병원 암생존자 지지센터와 함께 그림책 만들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그림책이 나오면 함께 전시회도 하고 또 출판회도 하고 그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또 많은 이제 건강 취약계층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갖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홍보하고 싶으시거나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하는 거 있으세요? 이후에 에리 선생님도 작품도 전시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워낙 그림 실력이 출중하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학원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민화를 배우게 돼서 아, 네, 민화. 한국화를 이제 조금 그릴 줄 아는데 네. 미술의 좋은 점은 그리고 나서 결과물도 남지만 그리면서 네. 자기가 그 안에서 힐링되는 시간들을 충분히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꼭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아도 가끔 낙서를 해도 되니까 뭔가 자기만의 시간들을 갖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바쁘고 컨텐츠도 너무 많이 봐서 그쵸. 사실 뭔가 나를 온전히 들여다보거나 내 생각을 하는 시간이 잘 없거든요. 저도 그렇고 뭐 일도 하지만 끝나면 저도 TV 보고 뭐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는데 그러지 말고 뭔가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면 그러면서 하루 또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한옥정 선생님 그리고 김혜리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음 쉼터 심심풀이 진잠 쪽에 있습니다. 가면 마음을 터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로서 장은종의 마마 이곳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네.